5살이든 90살이든 특히 60을 넘기면 우리가 먹는 한 입 한 입, 손이 가는 간식 하나하나가 겉으로는 심장에 좋은 라벨을 달고 있더라도 조용히 당신의 건강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가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과류 9가지가 사실은 당신 모르게 혈압을 서서히 올리고 약물 작용을 방해하고 콩팥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조용한 심장 사건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30년 넘게 고령 환자를 치료해온 심장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늘 억울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의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기름진 음식 끊었어요. 매일 걷고 물 잘 마시고 사탕 대신 견과류로 간식 먹었는데 왜 아직도 심장이 나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60이 넘으면 모든 견과류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먹는 방식, 양, 함께 복용하는 약에 따라 그리 많이 먹지 않아도 당신이 그동안 지켜온 것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9가지 견과류와 심장을 진짜로 돕는 대안식품을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알게 될 내용이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생아몬드. 신장이 과부하될 때 대가를 치르는 건 심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몬드는 완벽한 간식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광고는 칭찬 일색이고 영양사가 추천하며 도시락과 트레일 믹스, 노인 식단에 당당히 자리합니다. 맞습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아몬드는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듣지 못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 콩팥 기능 저하를 안고 살아가는 몸에서는 생아몬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절대 말하지 않는 의학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아몬드는 옥살산염, 옥살레이트가 매우 높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에 쌓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이를 별탈 없이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 같은 약을 함께 복용할수록 콩팥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 영웅이 아니라 취약해지기 쉬운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생아몬드는 콩팥을 살짝,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계 너머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에 사는 71세 은퇴 우편집배원 폴 젠슨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작년 가을 발목 부종과 가끔 숨이 차고 지치다는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식단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붉은 고기는 5년째 안 먹어요, 선생님. 매일 아침 걷고요. 쿠키 대신 아몬드를 먹어요. 다 올바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크레아티닌이 올라 콩팥 기능 저하에 초기 소견을 보였고 약을 먹는데도 혈압은 불안정했습니다. 원인은 매일 큰 생 아몬드 한 줌, 때로는 2줌, 심장을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콩팥에 부담을 주어 체액 저류를 만들고 그 체액이 다시 심장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이미 손상이 시작된 뒤에야 티가 나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더 안타까운 건 아무도 아몬드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임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옥살산염이 쌓이면 콩팥 결석 위험이 올라가고 체내 염증이 증가하며 체액 평형이 흐트러져 혈압을 높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장은 더 단단해진 혈관을 상대로 더 센 저항을 이겨내며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동맥이 뻣뻣해졌거나 판막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위험합니다. 폴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생이 아닌 데친 뒤 껍질을 벗기고 불린 아몬드를 물을 곁들여 일주일에 몇 번 작은 한 줌만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6주 뒤 콩팥 수치가 호전되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몸도요. 그러니 60세 이상이라면 분명히 들으세요. 생아몬드는 무제한 간식이 아닙니다. 무해한 군것질이 아닙니다. 농축된 식품이며 관리 없이 먹으면 심장과 콩팥을 위험으로 몰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의 몸은 더 이상의 부담이 아니라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뿐 아니라 얼마나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먹을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지입니다. 겉보기엔 순한 한 줌의 생 아몬드가 심장을 과속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면 이제 많은 분이 칩보다 건강하다고 믿는, 그러나 매일 혈압을 은근히 치솟게 할 수 있는 미국인의 최애 짭짤한 간식 속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금에 절인 캐슈넛. 당신의 혈압을 올리는 조용한 나트륨 폭탄. 바삭하고 크리미한 식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고소함. 소금에 절인 캐슈넛은 무해해 보입니다. 오후 차와 함께 혹은 뉴스를 보며 작은 한 줌, 칩이나 베이컨에 비하면 훨씬 양심적인 간식 같지요. 결국 견과류니까요. 자연식품, 더 똑똑한 선택.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소금을 다루는 방식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그 순진한 캐슈 한 줌이 당신의 심장을 뇌관처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캐슈넛 자체가 악당은 아닙니다.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이 풍부하죠. 문제는 시판되는 방식입니다. 대량 생산 과정에서 볶고 소금을 입히면서 특히 상업적 조리, 주방 어디에나 숨어있는 기만적 나트륨 운반체가 됩니다. 한 줌 약 1온스만으로도 나트륨이 200에서 300mg. 대부분은 그보다 더 많이 무심코 먹습니다. 위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효율이 떨어지고 동맥은 단단해지며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나트륨은 체내에 축적되고 혈관 안에 수분이 늘어나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은 그저 버티기 위해 과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가공식품을 피하고 깨끗하게 먹는 분들조차 고혈압과 더 심하면 심부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디애나의 77세 은퇴 경찰관 에버렛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녁이면 특히 가슴이 조이는 듯하고 쉽게 피곤하다며 내원했지요. 약을 복용 중인데도 혈압은 168분의 98. 선생님, 소금은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분의 간식 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오후 소금 캐슈 2줌 남짓이 있었습니다. 소금통도 가공식품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습관이 매주 수천 밀리그램의 나트륨을 더하게 만든 셈입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혈관 내로 물을 끌어들여 혈관벽의 압력을 높이고 심장벽에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좌심실 비대 심장 근육 두꺼워짐,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심지어 우혈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피곤한 느낌 정도로만 지나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급격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에버렛 씨의 식단에서 소금 캐슈를 제거하고 무염생 피스타치오를 소량 엄격히 계량해 대체했습니다. 한 달 뒤 혈압은 떨어졌고 기운도 회복되었으며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캐슈가 저를 심장 발작으로 몰고 갈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의 무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지, 습관, 그리고 말해주지 않는 것들에 속기 쉽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소금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고 심장은 더 이상 깜짝 놀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반짝이는 자연주의 포장 봉지 속 짭짤한 간식에 손이 갈 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맛의 대가가 내 심장에 주는 부담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소금만이 함정은 아닙니다. 뇌에 좋다고 유명한 견과가 사실은 노년의 심장 박동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면요?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세 번째, 호두, 뇌를 돕는다는 견과, 그러나 심장의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두를 먹으세요. 뇌에 좋아요. 맞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뇌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영양소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가 말해주지 않고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호두를 과하게 먹으면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자연스러운 리듬까지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닙니다. 정밀한 전기 시스템입니다. 전해질 균형, 신경계 균형, 호르몬 균형, 이들의 균형에 따라 심장은 박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은 훨씬 더 쉽게 깨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가던 자극이
노년의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식이라 불리는 음식조차 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호두가 바로 그런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호두에는 다량의 다가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소량, 조절된 섭취라면 분명 유익합니다. 하지만 과잉 섭취하면 특히 심장약을 복용 중인 고령자에게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심장 리듬 이상, 즉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 두드림, 불규칙한 박동으로 나타나죠. 젊은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좁아진 혈관과 기저 심장 질환이 함께 겹치면 뇌졸중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74세 은퇴 우편 배달부 칼빈 D.C.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심장이 들쭉날쭉해요. 뛰는 듯하다 멈추는 듯해요. 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심장질환 과거력은 없었습니다. 매일 걷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달째 오트밀 샐러드 스무디에 호두를 듬뿍 넣어 먹고 있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검사해보니 심전도 EKG와 48시간 홀터 모니터에서 빈번한 조기심실 수축 PVC과 간헐적 심방세동이 잡혔습니다. 즉시 생명을 위협하진 않았지만 분명 심장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충제 복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어유 캡슐, 카페인, 새로운 약도 없었습니다. 그때 칼빈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호두 20개쯤 먹어요. 나쁘지 않죠? 사실은 나빴습니다. 나이가 들어 지방 대사가 느려지고 자율신경계가 더 민감해진 그의 몸에는 지나친 오메가3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심장을 불필요한 과속 상태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우리는 호두 섭취를 하루 딱 호두 반쪽 3개로 줄이고 점심과 함께만 먹도록 했습니다. 2주 뒤 두근거림이 줄고 6주 뒤에는 심전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력이야 문제 없었어요. 호두 바구니가 아니라 제 심장이 원한 건 고요였더군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30대, 40대에는 심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는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도움이 되던 음식도 이제는 자극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큰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식사 후 가슴이 이상하다면, 누워있을 때 심장이 파닥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혈액을 묽게 만들어 넘어져 다치기만 해도 생명을 위협할 만큼 출혈 위험을 높이는 씨앗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네, 아마씨 천연혈액 희석제, 그러나 내부 출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 아마씨는 어디에나 보입니다. 슈퍼푸드라 불리며 요거트 위에 뿌려지고 스무디에 섞이고 오트밀에 더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소화를 돕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며 권유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아마씨는 심장을 돕는 대신 오히려 위험한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씨에는 알파 리놀렌산 ALA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으로 알려져 있지요. 문제는 이 성분이 자연스러운 혈액 희석제처럼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 간 대사가 빠르고 회복력이 좋은 몸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게다가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 등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아마씨는 그 효과를 증폭시켜 작은 타박상조차 내부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 뉴욕주 북부에 사는 76세 은퇴 미술교사 달린 AMC가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어지럼증, 가벼운 혼돈 상태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 고기도 끊으셨습니다. 딸이 말하길 아마씨가 미래의 심장 음식이라네요 라고 웃으며 매일 오트밀에 아마씨 한 스푼을 넣어 드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혈색소 수치가 떨어져 있었고 INR 혈액 응고 시간 지표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약은 바뀐 게 없었고 술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조용히 출혈 중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소화관, 경고 신호도 통증도 없이. 원인은 아스피린 플러스 아마씨 한 스푼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피가 빠진 사실 그 자체보다 그 과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 통증도 사전 신호도 없이 몸의 회복 능력이 서서히 침식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혈관은 약해지고 혈액은 너무 묽어져 단순한 넘어짐조차 치명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마씨를 즉시 중단시키고 혈액 수치를 안정화시킨 뒤 약물 조정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연식품은 안전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약과 음식을 섞으면서 위험을 만든 줄은 몰랐죠. 그녀가 남긴 이 말은 많은 어르신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위험입니다. 항응고제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먹는 모든 음식이 치료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음식과 약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씨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것을 무지하게 다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아마씨를 습관처럼 뿌려 먹고 계신다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복용하는 약과 충돌하지 않을까? 내 몸, 내 나이에 이 성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음식은 이제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화학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는 그 화학이 삶을 구할 수도 조용히 해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한 아마씨 한 스푼이 피를 과도하게 묽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설탕과 지방 그리고 가짜 건강 라벨로 포장된 부드럽고 달콤한 발라먹는 간식, 노인의 동맥을 조용히 막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옷 5, 견과 버터, 달콤하고 부드러운 스프레드, 그러나 조용히 노인의 동맥을 막는다. 토스트 위에, 스무디 속에, 혹은 숟가락으로 바로 떠먹기도 하는 그것. 땅콩 버터, 아몬드 버터, 캐슈넛 버터. 많은 분들은 이것을 설탕 간식의 건강한 대체품이라 여깁니다. 견과류로 만들었으니 자연식품이고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믿음이 치명적인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다수의 견과 버터는 심장 건강식이 아니라 은밀하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으며 심장은 같은 일을 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토스트에 바르는 작은 한 스푼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업용 견과 버터에는 설탕, 소금, 그리고 파뮤나 대두유 같은 수소화유 트랜스 지방이 섞여 있습니다. 크리미한 질감, 긴 보관 기간을 위해 넣는 이 첨가물들은 사실상 심혈관계에는 재앙입니다. 설탕은 인슐린을 급상승시키고 지방 저장을 촉진하며 혈관의 염증을 키워 동맥경화를 부릅니다. 수소화유는 불균형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체내 전신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관을 더 뻣뻣하게 만듭니다. 소금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혈압을 높입니다. 고작 이 큰 술의 상업용 견과 버터에는 190칼로리 이상, 3에서 4g의 설탕, 15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빵과 잼을 더하면 수치는 훨씬 올라가죠. 일리노이주의 79세 은퇴 피아노 조율사 해럴드 DC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혈압을 잘 관리하며 홀로 지내던 그는 어느 날 가슴 답답함과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올라 있었고 염증 지표도 높아졌습니다.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햄버거도 끊었고 디저트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죠? 대화를 나누다 알게 된 건 그가 아이스크림 대신 매일 땅콩 버터를 몇 숟가락씩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즐겨 먹던 브랜드의 성분표를 보니 설탕과 파뮤 그리고 200mg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이에 심장을 위한 간식이라 믿었던 것이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해럴드 씨는 순수 100% 땅콩만 들어간 진짜 천연 땅콩 버터로 바꿨습니다. 하루 한 큰술만 사과 조각이나 통곡물 크래커와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8주 뒤 그의 콜레스테롤은 안정되고
에너지가 돌아왔으며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걸 바로 그것을 해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그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60세 이후 심장은 라벨을 보지 않습니다. 천연, 저콜레스테롤 같은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느끼는 건 단 하나,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 숟가락을 들어 견과 버터를 떠먹을 때 반드시 자문하세요. 이건 내 심장을 살리는가, 아니면 단지 욕구를 달래는 대가로 심장을 혹사시키는가. 그리고 무심한 몇 숟가락이 염증을 키우고 동맥을 막을 수 있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집에 두는 트레일 믹스, 그러나 실제로는 설탕과 소금 범벅의 칵테일이 되어 매 한 줌마다 혈압을 치솟게 만드는 진짜 정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6 트레일 믹스, 건강식으로 위장한 설탕 폭탄. 트레일 믹스는 건강한 생활의 일부처럼 보이는 간식입니다. 특히 정크푸드 대신 에너지를 얻으려는 노년층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병원 매점, 건강식품 가게, 심지어 심장 건강 잡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몬드, 씨앗, 말린 과일, 어쩌면 다크 초콜릿 조각까지. 언뜻 들으면 자연이 준 완벽한 간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그 소박해 보이는 한 줌이 사실은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포도랑 아몬드가 있으니 건강하지 않겠어? 그러나 오늘날 시중의 트레일 믹스는 1970년대 등산객들이 들고 다니던 간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제품 대부분은 설탕, 수소, 화유, 고염 처리로 가득합니다. 말린 과일은 설탕이나 콘시럽으로 코팅되고 견과류는 염분과 염증성 기름으로 볶아집니다. 초콜릿은 항산화 가득한 다크 초콜릿이 아니라 왁스처럼 가공된 당분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이든 몸속에서 무슨 일을 일으킬까요?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지며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고 나트륨을 범람시키는 간식을 먹으면 단순한 에너지 상승이 아니라 혈관에 미세 손상을 입히고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며 고혈압과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불러옵니다. 81세 전직 간호사 캐럴 B 씨가 제게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지럼증, 발목 부종을 호소했지요. 평생 튀긴 음식은 멀리하고 채소를 잘 챙겨 드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하루에 몇 번씩 트레일 믹스를 간식으로 드시고 있었습니다. 쿠키 대신 건강하게 먹는 거라고 생각했죠.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한 줌에는 250 칼로리, 15g의 설탕, 200mg이 넘는 나트륨이 숨어 있었습니다. 혈압은 162분의 96으로 치솟았고 당화혈색소 A1C도 당뇨 직전 수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디저트를 건강식으로 가장한 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나이가 들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만성염증, 혈당 스파이크, 전해질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 부종은 심장이 혈액량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 신호였고 에너지 저하는 매번 간식 후 인슐린 급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염 생 아몬드, 무가당 크랜베리, 호박씨를 섞어 4분량으로 정확히 계량해 하루 한 번만, 절대 늦은 밤에는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2달 뒤 혈압은 내려가고 부종은 사라졌으며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강해지려고 먹는다 라는 깨달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건강 간식이 심장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잘못된 한 입이 반복될 경우 병원 입원이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대 앞에서 혹은 부엌 찬장에서 그 트레일 믹스를 집으려 할 때 반드시 멈추세요. 라벨을 읽고 설탕 양을 세어보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단지 달콤함과 소금에 취해 속이는가? 그리고 만약 에너지 보충을 위한다는 간식이 염증과 고혈압만 남긴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소화 자체를 늦추고 약물 흡수를 방해하며 당신의 심장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견과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7. 피스타치오.
소화를 늦추고 약효를 막는 교묘한 견과. 피스타치오는 작고 알록달록하며 하나하나 껍질을 까먹는 재미까지 있어 묘하게 중독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죄책감 없는 간식처럼 여겨집니다. 자연스럽고 고소하고 좋은 지방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나 60세가 넘어가면 그 무해해 보이는 한 줌이 조용히 당신의 소화를 방해하고 대사를 늦추며 심장약의 효과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불용성 섬유질과 피토스테롤이 풍부합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로 이미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혈압약, 항근고제, 베타 차단제 등을 복용하는 몸에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많은 양의 피스타치오는 위 배출을 늦추고 이 장 운동을 둔화시키며 약물 흡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경고받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노인을 치료해온 심장 전문의로서 저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젊을 때 문제없던 음식이 나이 든 몸에서는 대사적 장애물이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위 배출도 늦어지며 장벽 반응성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약물 흡수의 타이밍이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뉴올리언스 출신의 82세 은퇴 재즈 음악가 조셉 L씨도 그랬습니다. 수년간 안정적으로 AC 억제제를 복용하며 혈압을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너무 높을 때도 위험할 정도로 낮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크게 답답해 하셨습니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부터 매일 밤 디저트 대신 피스타치오를 2-3줌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한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대량의 피스타치오가 위 속에서 오래 머물며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약효가 늦게 나타나고 어떤 날은 아예 작용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피스타치오 섭취를 점심 식사 때 소량 작은 한 줌, 10에서 12알으로 제한하고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지방 고섬유질 음식과는 분리해서요. 3주 후 그의 혈압은 안정되었습니다. 조셉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꾼 줄 알았는데 그 좋은 습관에도 위험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듣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의 시계, 약물 복용 스케줄, 심장의 리듬은 이제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단 한 줌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보호해야 할 약물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피스타치오 한 그릇에 손이 간다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간식은 내 심장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지켜야 할 약을 방해하고 있는가? 만약 이렇게 단순한 피스타치오도 위장을 늦추고 약효를 막을 수 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을 과도하게 쏟아부어 심장이 콩팥과 싸우며 가까스로 박동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견과류입니다. 조용하고 흔하지만 믿기 힘들 만큼 위험합니다. 8. 브라질너트, 칼륨 폭탄, 노화된 심장과 콩팥을 압박하다. 브라질너트는 슈퍼푸드로 칭송받습니다. 셀레늄, 건강한 지방, 각종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해 염증부터 암 예방까지 돕는다는 이미지가 있지요. 크고 든든해서 몇 알만 먹어도 포만감을 줍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라면 이 든든한 간식이 사실은 당신의 혈액 속에 칼륨과 셀레늄을 과도하게 쏟아 넣어 심장과 콩팥을 엄청난 압박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드려야 합니다. 브라질너트는 영양 밀도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셀레늄 권장량의 거의 100% 이상을 충족시킵니다. 게다가 작은 한 줌, 3에서 4알이면 바나나 한 개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버틸 수 있겠지만 고령자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AC 억제제 리시노프릴 등 에어비 로사르탄 등 칼륨 보존 이뇨제 스피로놀락톤 등을 복용 중이라면 이 칼륨 급증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과잉 칼륨을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혈중 칼륨이 지나치게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통증도 없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에 이르면 돌연 부정맥이 발생해 심장이 멎을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에 사는 84세 은퇴 간호사 아이린 S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평범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외견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단지 예전보다 조금 피곤하다는 정도. 그러나 혈액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았고 심전도에서는 QRS 복합파가 넓어지는 초기 이상이 보였습니다. 이는 심장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경고였습니다. 아이린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바나나도 안 먹어요. 소금도 조심하고 보충제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묻자 매일 차와 함께 브라질 너트를 삶아서 4알씩 드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웃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요. 그 작은 간식이 매일 300에서 400mg의 칼륨과 안전 상한을 넘는 셀레늄을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리시노프릴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콩팥은 따라가지 못했고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위험 수치까지 차올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브라질 너트를 끊고 약을 조정하자 2주 만에 칼륨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게 날 무너뜨릴 뻔했다니 너무 무섭네요.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설탕 줄이고 붉은 고기 끊고 매일 걷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과잉의 위험 때문에 오히려 위협을 받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조금만 지나쳐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느려지고 심장은 더 취약해지며 몸은 예전처럼 여분의 영양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브라질 너트가 아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나이에 강력함을 무심히 다루는 건 위험천만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하루 몇 알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복용 중인 약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먹는 이 간식이 심장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2배로 힘들게 하고 있는가? 만약 이 견과류가 조용히 칼륨과 셀레늄을 넘치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양은 거의 주지 않으면서 노인들에게 건강한 간식이라는 착각만 심어주는 견과류, 바로 믹스넛입니다. 9번째 믹스넛, 노인을 속이는 공허한 칼로리덧. 캔 뚜껑을 열고 한 움큼 집어먹는 믹스넛. 아몬드, 캐슈넛, 땅콩, 피칸, 헤이즐넛이 골고루 들어있는 듯 보입니다. TV 앞에 두고 먹거나 손님에게 내거나 가방에 챙겨 다니기도 하죠. 과자나 사탕 대신 먹으니 당연히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균형 잡힌 간식처럼 보이고 건강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판 믹스넛은 심장 건강식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볶아산화된 기름이 발생하고 소금으로 뒤덮여 있으며 값싼 기름에 코팅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저가 제품일수록 땅콩이 대량으로 섞여 있는데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닌 콩과 식물로 좋은 지방은 적고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나이 든 심장에 특히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이런 간식이 어르신들에게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정크푸드를 피하고 쿠키 대신 견과류를 먹으니 올바른 선택이라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금, 산화된 기름, 영양 불균형이 가득합니다. 몸에 꼭 필요한 심장 보호 성분은 거의 없고 그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교묘히 악화시키는 덫일 뿐입니다. 아리조나에 사는 78세 베트남전 참전 용사 론티 씨가 그랬습니다. 매일 걷고 붉은 고기도 끊었는데 체중은 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오르자 답답해하며 찾아오셨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 먹는 건데 더 낫지 않나요? 라며 의아해하셨습니다. 그의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밤 TV 앞에서 믹스넛을 2-3줌 드셨습니다. 포장지엔 가볍게 소금 간, 로스팅, 천일염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서빙에 180칼로리 이상, 8g의 지방, 그중 일부는 산화된 상태, 1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권장량의 3배를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나트륨 스파이크, 과잉 지방, 영양 불균형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동맥은 염증으로 달아올랐고 심장은 더 무리하게 뛰어야 했습니다. 원인은 건강 간식이라 믿었던 믹스넛이었습니다. 우리는 간식을 바꿨습니다. 무염생 호두와 아몬드를 엄격히 계량해 4분컵 하루 한 번만 식사와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무심한 손버릇 간식은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6주 후 그의 혈압은 15포인트 내려갔고 체중은 2kg 가까이 줄었습니다. 나는 똑똑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40대처럼 먹고 있었네요. 지금은 78살인데 말이죠.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것이 모든 어르신들이 들어야 할 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음식의 양이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라벨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실제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믹스넛 캔을 집어들 때 반드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짜로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건 내 심장을 돕는가 아니면 포장지에 소가 혈압을 올리고 동맥을 막는가? 왜냐하면 몸으로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진행된 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고르고 적정량만 올바른 형태로 섭취하면 어떤 견과류는 심장을 도와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노년에도 맑은 정신과 힘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 정말로 먹어야 할 견과류는 무엇이며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안전할까요? 이제 그것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0점 60세 이후 어떤 견과를 먹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가? 60세, 70세 혹은 80세에 이르면 단순히 지혜만 쌓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혼란이 아닌 명확함으로 몸을 돌볼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견과류에 관해서만큼은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숨겨진 위험들, 소금, 설탕, 약물 상호작용을 떠올리며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을 수 있나요? 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견과류가 같은 것은 아니며 모든 몸이 똑같이 소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는 느려지고 콩팥은 더 민감해지고 심장은 덜 너그럽습니다. 영양 흡수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40대의 슈퍼푸드였던 것이 70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견과를 올바른 형태로 적정량 섭취하면 여전히 심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부드럽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시간의 81세 은퇴 교장 조이스 케이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뇌졸중 TIA를 겪고 난 뒤 찾아온 그녀는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채식 식단을 유지했고 매일 걸었으며 견과류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하루에 믹스넛 반 컵을 대부분 소금 기름에 볶인 형태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높았고 나트륨 섭취량은 한계를 넘었으며 혈압은 밤마다 치솟았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견과류를 간식이 아닌 약처럼 대하도록.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몬드, 무염, 하룻밤 불려 껍질 벗긴 것, 하루 5에서 7알, 위에 부담이 없고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을 제공해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호두, 생, 무염, 하루 반쪽 2개까지만. 오메가3 공급원이지만 과하면 심장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므로 보충제처럼 제한적으로. 피스타치오, 생 또는 무염 드라이 로스트, 하루 10에서 12알, 식사와 함께만. 늦은 밤 간식으로는 피하세요. 섬유질이 많아 소화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 생, 무염, 하루 한 큰술까지만. 마그네슘이 풍부하지만 콩팥 문제가 있으면 인수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브라질 너트, 절대 단독 섭취 금지. 셀레늄 과잉과 칼륨 폭탄은 약물과 충돌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트레일 믹스, 가당 초콜릿 코팅 견과류, 대부분의 견과 버터 전부 피해야 합니다. 재료에 견과류 100%라고만 쓰여 있지 않다면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루 한 번 반드시 물과 함께 식사와 곁들여 먹을 것. 결코 습관적 집어먹기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관리된 섭취로만. 2달 뒤
조이스 씨의 콜레스테롤은 내려갔고 혈압은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두렵지 않아요. 다시 제 손에 주도권이 돌아온 느낌이에요. 여러분께도 같은 변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제거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견과류를 간식이 아닌 보충제로 대하세요.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양은 작게, 라벨은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음식은 심장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견과류만이 문제일까? 아닙니다. 노년의 심장을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다른 생활 습관 5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무심히 반복하다가 뒤늦게 큰 대가를 치르는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견과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노년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건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무너뜨릴 수도 지켜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을 겪고 가족을 키우고 사업을 세우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며 강인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줌의 잘못된 견과류가 혹은 작은 생활 습관이 그 강인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부주의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산이면 안전하다, 식물성이면 무조건 건강하다, 40대에 효과 있던 게 70대에도 여전히 맞을 거라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변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심장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더 민감해지고 동맥은 뻣뻣해지고 신진대사는 느려지며 콩팥과 간은 예전처럼 여분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음식은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약물, 에너지에 직접 작용합니다. 견과류처럼 작고 단순해 보이는 것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정확한 변화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삶을 되찾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엄격한 다이어트나 금욕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이해, 의도 있는 선택. 예를 들어 87세 은퇴 목사 토마스 W.C. 그는 4가지 심장약을 복용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기적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아침에 안정된 기분으로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식습관을 재정비했습니다. 밤마다 먹던 땅콩버터 토스트를 가볍게 바꿨고 사이드 테이블에 믹스넛을 아침에 불린 아몬드 5알로 대체했습니다. 약은 반드시 음식 간섭 없이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웃으며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숨쉬기도 잠자기도 편합니다. 심장이 날 짓누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견과류 이야기를 넘어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흐릿한 정신으로 하루를 버틸지, 손주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지, 병원 침대에 다시 눕게 될지, 아니면 스스로 걸어나갈지, 60세에도 75세에도 90세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한 입 한 입이 중요합니다. 라벨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진실을 말합니다. 음식은 이제 연료가 아니라 약입니다. 기억이고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레일 믹스를 생호두 몇 알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소금 캐슈 대신 찐 채소를 곁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 이 음식이 내 약과 충돌하지 않나요? 그 질문 하나가 건강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견과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수십 년 동안 본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조심해도 심장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1. 늦은 밤 과식. 나이 들수록 위장은 더디게 비워집니다. 밤늦게 무겁게 먹으면 위장이 일을 계속하는 동안 심장은 쉴 수 없습니다. 가벼운 저녁,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2번째, 물 부족.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나이에 접어들면 하루 수분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탈수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하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심장 부담을 키웁니다. 3번째, 좌식 생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혈액 순환이 막히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매시간 몇 분이라도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약물과 음식의 충돌 무시, 약은 약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에는 모든 음식이 약과 상호작용합니다.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어지럼증, 두근거림, 피로감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몸은 늘 속삭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식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흐릿하게 버틸 것인가? 아니면 맑고 강하게 누릴 것인가? 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